안녕하세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입니다. 어, 일주일하고 조금 더 지났네요. 그래도 한 일주일 텀은 항상 지키고 싶었는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상 많은 분들이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고, 저도 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해서, 다시 영상 올려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행사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잘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이제 행사 없을 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가서 친구들 못 봤던 친구들도 또 너무 갑자기 사임을 했으니까 못 본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인사하고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반 애들은 이제 제가 또 복사지만 공과 공부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3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이 영상 아마 수능 날에 올라갈 텐데 고3 친구들이 진짜 수능 한 주를 남겨놓고 자기들도 바쁠 텐데 목사님 보겠다고 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꼭 나중에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사람들이 돼서 만나자. 목사님은 반드시 회복할 거고 친구들도 꼭 고3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 진실된 예배들을 드렸다는 그 감동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다들 멋진 사람들이 돼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약간 사임은 항상 좋기만 하진 않죠, 당연히. 그게 뭐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되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교회였고 또 정말로 아파서 쉬는 거기 때문에 이번처럼 언제든 또 청년들도 만나고 또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기존 교회랑 그러니까 제가 사임한 교회랑도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던 이유죠. 컨디션이 진짜 사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래도 정말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계속 토하고 뭐 진짜 잠자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게 몸이 아플수록 본래 제가 이제 암이 있는 부위 때문에 반드시는 못 자고 약간 의자를 눕혀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많이 자는데 그 역류성 식도염 베개 이런 것들 좀 경사 있는 거 사서 그런 거 도움을 받거든요. 이게 몸이 안 좋을수록 그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을 땐 거의 뭐 앉아서 자는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깊게 못 잘 때가 참 많고 최근에는 이제 자주 토하니까 먹는 족족 토해서 부럽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고 식당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그런 걱정 안 하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을 거고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잘 수 있다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부럽다. 그리고 다시 저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또 속상해 하실까봐 얘기하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새는 그래도 좀 드디어 하나 둘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하는 횟수나 양도 줄고 조금 깊게도 잘 수 있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가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심박수 같은 거를 계속 재면 좋아서 애플워치를 하나 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뭐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힘들면은 무리하지 않고 좀 더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건대에서 이제 짧게 그 주사를 맞아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클라이너라는 의자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편하고 거기선 처음으로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리클라이너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써보고, 그래도 침대에서 자는 거랑 또 틀린데 그때그때 틀려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면 더 편할 때도 있고 의자에서 자면 편할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금씩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는 그런 어떤 식사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영양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동네 병원도 괜찮으니까 영양제 주사를 좀 매일 맞아도 된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어쨌든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음, 동네 병원을 갔는데 진짜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첫 번째 갔던 데는 주사도 많이 실패하고,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항암을 하다 보면 혈관이 작아지긴 합니다. 저는 지금 케모포트라는 걸 심어서 좀 낫긴 한데 제 케모포트가 반은 고장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원래는 뭔가 약품을 주입할 수도 있고 여기서 피를 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입은 되는데 빠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양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팔로 맞는데, 작은 혈관에 이제 주사를 맞춰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실패들도 많이 하고, 그 영양제 주사를 자주 안 놔보신 분들이 나서 그런지 원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병원은 너무 단시간에 맞아서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영양제 맞아갖고. 이제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세브란스 쪽에다가 이제 요청을 좀 했죠. 뭐 잘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양병원 리스트를 좀 그 협진센터인가 그런 데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양병원들은 주로 한 6개? 저희 동네에 이제 맞춰서 받았는데 6개 중에 한두 군데를 빼고는 입원을 안 하면 아예 그렇게 영양제를 맞거나 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맞을 수 있는 데도 있어서 두 번째 영양제 주사는 요양병원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그런 일반 내과에 비해서는 뭐 정말 어느 병원에 어떤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주사도 잘 놓으셨고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영양제를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방문간호 쪽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촌에는 있었습니다. 그 병원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병원의 그 이름으로 이제 아예 저희 집으로 영양제를 놔주러 오시는 거죠. 파견식으로. 이분들은 정말 베테랑이십니다. 막 몇십 년씩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주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맞으러 가면 영양제는 그 보험이 안 돼서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방문가로는 이게 그 병원상으로는 약간 입원처럼 처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산정 특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도 훨씬 싸고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중에 영양제를 맞아야 되는데 혹시 그 병원에 방문간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주를 요약하자면 진짜 복수와의 싸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수가 조금씩 나와서 저는 몸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제 옛날에 안 좋았던 때의 그 작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발이랑 다리가 엄청 붓습니다. 처음에는 발만 부었는데 다리, 허벅지 이런 데도 부어서 정말 걸을 때 막 이제 예전에 넘어졌을 때처럼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하여튼 침대에 올라갈 때도 힘들고 그 외 헬스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뭐 근육과 근육이 뭐 많아서 뭐 등에 손이 안 간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발이 너무 부으니까 막 하여튼 좀 여러모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체중 늘어나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늘었냐에 따라 다르죠. 갑자기 늘어난 거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수가 다시 좀 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수는 빼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복수를 빼니까 그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병원 가서 보충하는 수밖에 없어서 음, 뭐 별 수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맞았습니다. 건대에서도 맞고 신촌에서도 맞고 그래서 알부민 열심히 맞고 이렇게 했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외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신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일주일이나 가는 어떤 소독 장치를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예,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신기하게 이제 간호사가 아니라 여자 의사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복수 연결해 놓은 관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 고정이 안 돼 있냐.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고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소독만 하고 가시길래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방문간호 오신 분한테도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 복수가 적게 빠지는 게 건강해져서인 경우도 있지만 그 내부 안에 있는 호수가 연결돼 있는 데가 위치가 바뀌어갖고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검사해봐야죠. 이제 다시 신촌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하루빨리 이 의료 사태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밀렸어요. 너무 밀려서 신촌에서는 재시술을 해도 도대체 언제 재시술을 할 수 있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건대 쪽으로 다시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고 건대에 가서 이제 외래를 하고 그리운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선생님이 초음파 잡아주셔서 그래도 빠른 시간에 잡아주셔서 다행히 초음파를 하고 초음파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치도 바뀌었고 복수도 굉장히 다시 많이 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원인을 알았으니까 재입원하기로 하고 저는 월요일에 그래서 입원을 했었고요. 화요일에 시술을 했고 본래는 이제 화요일쯤에 영상을 찍어서 수요일에는 올리고 싶었는데 그 시술하고 났더니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고갈나가지고 그나마 수요일 저녁이죠. 저녁이라도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찍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약간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몸은 정말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면 좋겠고 네, 진짜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저는 요즘 진짜로요. 이번 한 주도 되게 길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요새 정말 저는 계속해서 절망보다는 되게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항상 머리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제 신학 교육도 시키시고 이렇게 여러 교육들을 시키시면서 지금까지는 기초 공사를 하게 하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영성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시켜 주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나거든요.
신촌에 의료진 분들, 뭐 영양제 놔주신 분들, 방문 간호사님, 특히나 건대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 또 전담 간호사님 한 분 한 분 할 거 없이 시술해 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증오와 절망 속에서 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안 좋을 때도 많죠. 사실 이전에 다 나았으면 당연히 좋았겠고, 의료 결과도 좋았으면 좋았겠고, 뭐 간호사님들도 뭐 한 번에 다 성공했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어쨌든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느껴지니까 뭐 결과가 나빠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영상 밖의 삶,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의 대부분은 아파하면서 지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새는 제가 살았던 어떤 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빛나고 정말 눈부신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안 믿겼거든요.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플 때마다 죽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살겠다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면 가족들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때도 쓰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아픈 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몰랐던 분들 그리고 연락 잘 못했던 분들 한 달이 건너 알았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신앙 놀이터에서 함께 만나게 된 분들까지 내가 평생 다 만날 수 없을 만큼의 진짜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설이나 막 뭐 안티 댓글은 지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요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 속에 살고 있어요. 곧 추수감사절이죠. 교회들마다 뭐 이미 보내신 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은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뒤에 마무리는 이렇게 좀 은혜롭게 뭐 포장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그 희망이 강해집니다. 내가 아무래도 살지 않을까. 의학적으로는 뭐 주변 환경적으로는 계속 아프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소화 안 되고 토하는 것도 암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암이 더 잘한 건 아닐까. 근데 이게 오히려 복수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수가 빠지면 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완벽할 순 없죠. 그렇지만 아픈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로 이때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깊은 감사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영상 되게 길어졌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컨디션만 더 좋아지면 주일에도 설교도 한 편씩 올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눈부시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받았던 이 감격과 감동이 조금씩 전달돼서 여러분에게도 조그만 희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놀이터 유지영 목사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